안녕하세요. 올소 박창진입니다. 오늘은 시리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얘기가 치아가 시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시려요? 그럼 치과의사 머릿속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이분이 잇몸 질환일까? 또 다른 거 하나는 이분이 충치일까? 빨리 보고 싶죠. 이 사람의 원인이 뭘까? 시린 원인이. 근데 사실 보는 것보다는 먼저 조금 물어보는 게 좋아요. 언제 시리세요? 뭐 먹을 때 시려요? 가만히 있을 때도 시려요? 언제부터 시렸어요? 시린 증상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에게 여쭤보고 대답을 들으면 이 사람이 대충 뭐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문진, 물어봐서 진단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좀 물어본 다음에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의자를 뒤로 눕혀서 환자분 입안을 좀 들여다봅니다. 자, 시리다라고 느끼는 건 신경이 느끼는 거예요. 그 신경은 크게 보면 치아 내부와 치아 외부에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느끼는 겁니다. 이빨 안에는 신경이 있어요. 치아 안쪽에 신경이 있는데요. 제가 모델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잠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우리 잇몸이 있고 그 다음번에 머리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놈을 여기 머리가 있고 잇몸이 있는데 요 놈을 요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요렇게 돌려보면 요 안쪽에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 신경이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치아 내부에 완전히 숨어있는 신경이 시리다고 느끼는 건 대부분의 경우 외부 환경과 가까워졌을 때 그렇게 느낍니다. 외부 환경과 가까워졌다는 건 이에 바깥 부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바깥 부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죠? 충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치가 생겨서 이가 부서지고 없어지고 하다 보면 외부와 신경이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리다고 느껴요. 이게 첫 번째 시린 겁니다. 충치에 의해서 시린 거죠. 그런데요, 이게 제일 바깥쪽이 있고요. 두 번째 층이 있고 그 다음번에가 신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시리다고 느끼면 이미 충치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예요. 응급입니다. 그러니까 시리다고 느끼시면 이게 혹시 충치 때문에 시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치과에 가보셔야 돼요. 이건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치아 내부의 신경이 시린 걸 느낀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요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면 치아의 머리 부분이 있고 뿌리가 잇몸에 덮여 있죠. 이러면 이 머리 부분에는 찬 거 더운 게 닿아도 거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잇몸뼈가 없어지면서 치아가 뼈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드러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잇몸이 내려갔고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이 드러난 뿌리에는 바깥쪽에 신경들이 이렇게 가지를 내밀고 있답니다. 그럼 여기가 시려요. 이건 뭐죠? 충치가 아니고 잇몸 질환입니다.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내려가고 나면 그 자리에 시린 걸 느끼는 거죠.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서 시린 분들이 충치로 인해서 시린 분보다는 훨씬 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언제 그럴까요?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요. 내가 30대 중반인데 시리기 시작해. 40대인데 여기가 많이 시려. 50대인데 군데군데가 시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동안에 잇몸뼈가 내려가서 뿌리가 드러난 자리가 여기저기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린 거를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모든 질병에서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시리다고요? 잇몸뼈가 내려가서. 잇몸뼈는 왜 내려갔죠? 잇몸의 염증 때문에. 잇몸의 염증은 왜 생겼죠? 칫솔질이 잘 안 돼서. 그러면 이후에 시린 증상이 더 나타나는 걸 예방하려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칫솔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이미 시린 건 나중에 수습하면 돼요. 그런데 시린 게 자꾸 드러난다는 건 내 이의 뿌리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고 잇몸뼈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1번으로는 칫솔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칫솔질을 바꾸고 나면 놀라운 일이 또 생겨요. 잇몸이 부어있던 게 가라앉으면서 시린 게 더 드러납니다. 이건 가려져 있던 시린 게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시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면 이후에는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예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이를 잘 닦아서 잇몸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막았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린 걸 어떻게든 안 시리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요, 뿌리를 잘 들여다보면 이 뿌리 표면에 아주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 구멍 안에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구멍이 마르고 이런 것들을 구멍 속에 있는 신경이 느낀대요. 그럼 안 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구멍을 메꾸면 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그 구멍이 뚫려 있는 치아 뿌리 표면을 레진 같은 걸로 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진으로 덮는다는 건 치아 표면에 무언가 인공물질을 더 붙이는 거죠. 이 인공물질을 붙이고 나면 이 인공물질의 경계면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그 경계면은 내 치아보다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금방 안 시리게 만들 수 있어도 그 경계면이 관리가 안 되면 잇몸이 또 내려갑니다. 그럼 또 내려가면 또 시린 데가 나오겠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내 치아의 뿌리 표면에 있는 구멍을 그냥 뭘로 잘 메꿔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경계면도 없고 내 치아 뿌리에 시린 것도 없어집니다. 뭐가 이걸 해줄까요? 어떤 놈이 그 구멍을 메꿔줄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미네랄, 광물질이죠. 무기질이 그 구멍을 메꿔주도록 하면 된답니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1번은 침에서부터 옵니다. 침에는 칼슘과 인 같은 무기질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1번은 뭐죠? 치아를 깨끗하게 닦아서 그 구멍이 노출되도록 시리지만 깨끗한 표면을 갖고 있도록 만들어줘야 침에 있는 칼슘 같은 게 붙어서 이게 딱딱해지고 구멍이 메꿔서 시린 게 없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안 닦으시면 됩니다.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구멍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시린 건 없어져요. 문제는 뭐가 있죠?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그 구멍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도 깨끗이 받았고 내가 칫솔질도 깨끗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시리다. 이제 뭐예요? 깨끗한 표면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침에 있는 것들이, 침에 있는 칼슘과 인 같은 것들이 가서 붙어서 구멍을 메꿔주겠죠. 근데 그게요, 생각보다는 잘 일어나지 않고 속도도 좀 더디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